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조연철 감독님의 백상예술대상 수상소감인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는 그 말씀이 마치 영화 형식으로도 녹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언제쯤, 어느 시기에, 그리고 어떤 좀 구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혹은 시간이나 차원이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은 형식을 좀 떠올리게 되셨나요? 이거는 정확히 어느 때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거는 2016년에 어떤 제 개인적인 일을 겪으면서 죽음이라는 게 제 삶에 깊숙이 들어왔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사회적인 죽음이나 개인적인 죽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겪었을 공포를 정확히 똑같은 것들을 저 사람들이 겪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기획하게 됐고, 사실은 이렇게 경계를 허무는 일을 함으로써 유용성을 따지는 게 인간의 아주 못된 습관이긴 하지만 어떤 유용함을 얻고자 계속 했나 돌이켜봤는데, 정확히 이 영화를 보는 스크린과 관객들 그 사이의 어떤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살짝 희미하게 함으로써 좀 제가 느꼈을 때 저는 세미가 돌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 그거를 좀 통해서 위안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미가 돌아오셨다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셨던 말씀, 엔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늘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도 벌써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박혜수 배우님, 이번 작품에서 정말 이견의 여지 없이 너무나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셨고, 박혜수 배우님의 필모그래피를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그 흐름 면에서 주연작으로서 굉장히 돋보이고 배우 인생의 좀 분기점이 될 만한 작품이 아닌가도 싶은데요. 이 너와 나란 작품, 배우님께 좀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일까요? 다 마치고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를 촬영할 당시에 사실 제가 많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었는데, 이 영화를 정말 운명처럼 만나서 영화를 찍으면서 내내 그 시기에 정말 사랑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태프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독립영화는 처음이었는데 뭔가 더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서로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한 작품을 위해, 너와 나를 위해 이렇게 온 정성과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작업이었었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제가 듣기로는 김신웅 배우님께는 생애 첫 키스씬이 박혜수 배우님 키스씬이었다고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첫 키스씬을 어떻게 언니랑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저는 편하고 너무 좋고, 그때 당시에 세미를 사랑하고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하은이로서 세미한테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박혜수 배우님이 정말 사랑이 가득한 현장이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그만큼 또 독립영화의 힘이기도 하겠죠. 그런 것이 팀워크가 굉장히 끈끈한 촬영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박혜수 배우님, 김시은 배우님 두 분께서 이 영화의 여러 명장면이 지금 예를 들어 후반부에 이 두 사람이 골목길에서 이 세미의 꿈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든가 앙상블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 특히 어떤 장면을 찍을 때 유독 좀 고생을 했다거나 혹은 호흡이 아주 잘 맞아서 놀랐다거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세미랑 했던 모든 장면들이 다 너무 아름답고 따뜻해서 다 기억에 남는데, 저희가 특히 사전 리딩을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원래 감독님이 써주신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저희에게 맞게 또 세미와 하은이의 호흡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모든 장면이 좋았지만 저는 많은 장면들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주도에서 했던 장면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너무 자연스럽고 그때 날씨도 너무 좋았고 다 너무 좋았던 기억들밖에 없어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장면 너무 아름다웠죠. 박효수 배우님은 혹시 한 장면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시진 배우님이 아름다운 장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힘들었던 장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말다툼을 하는 장면에서 세미는 하은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을 뿐인데 혹시나 관객분들께 세미가 조금 너무 미워 보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좀 되어서 연기할 때 어느 정도로 그걸 조절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 객석으로 마이크 넘기기 전에 엔딩에 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마지막쯤에 사랑해라는 말이 계속해서 속삭임으로 들리다가 마지막쯤에 박혜수 배우님께서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어떤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눈을 살짝 뜨면서 영화가 암전이 됩니다. 이 장면 왠지 시나리오에서부터 이렇게 묘사되어 있었는지 혹은 촬영 비하인드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 장면인데요. 어떻게 완성된 엔딩일까요? 시나리오상에는 집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가르치면서 끝나는 거였고 그 홈장면을 찍을 때 애초에 제가 이거를 좀 길게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총 한 8분 정도 혜수 씨가 누워있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쌤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박혜수한테 이 장면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용감하고 헌신적이고 좋은 사람인지 저는 느끼고 있고 여기 참여한 모두가 느끼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일을 겪은 거잖아요. 그런 박혜수의 이야기에 있어서 그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뭔가 그 한 8분 동안 저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면 이걸 끊으려고 했거든요. 햇빛이 바뀐다든지 바람이 갑자기 분다든지 근데 제가 본 가장 놀라운 것은 혜수 씨가 웃으면서 깨어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보는 순간 이걸 딱 그냥 엔딩 장면에 넣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눈을 감고 누워있는 장면이었는데 눈을 떠서 웃으시기까지 그럼 혜수 배우님 8분간 혜수 배우님의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그 꿈 얘기할 때 세미가 대사로도 뱉듯이 엄청 긴 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짧은 찰나의 순간인 것 같기도 했는데 바람이 막 불고 새가 지저귀고 햇빛이 따뜻하고 그 순간이 정말 꿈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잠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깨어나서 웃었던 게 저도 참 항상 매번 엔딩 장면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혜수 배우님 말씀처럼 사실은 수학여행 가기 전날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인데 보는 아마 관객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생을 살아낸 것 같은 혹은 그런 생을 체감한 것만 같은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객석에 아마 영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영화의 내용에 관해서 좋은 질문 많이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원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가장 먼저 들어주신 분이 가운데 약간 베이지색 셔츠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화 내용은 아니고 사운드 믹싱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세미가 거의 마지막쯤에 아파트
공원 같은 데 앉아 있을 때 할머니랑 그 어린아이가 막 대화하면서 그 바닥에 떨어진 공룡 장난감 같은 거 줍고 이럴 때 보면 대사보다 효과 사운드 이런 게 되게 크게 들려서 대사가 들리랑 말랑하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전반적으로 그 장면을 포함해서 사운드 믹싱할 때 어떤 걸 중점 두셨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믹싱 일단 믹싱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음악 감독님과의 작업들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생각보다 이 사운드가 기존 다른 영화들보다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음악 감독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거를 밸런스를 잡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 장면에서도 사실은 좀 뭔가 다 같이 숨죽일 수 있는 효과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음악도 잦아들면서 막 저쪽에서 들리는 대화가 확실하게 선명하게 들리지는 않아도 우리가 관객 보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의 밸런스를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랄까 소리가 아예 소거되는 장면도 있고 인물들의 보이스오버가 앞에 나오는 장면도 있고 전반적으로 사운드 믹싱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깨트리는 그런 연출을 이번에 좀 주저함이 없으셨던 거군요. 네, 사실 저희 애초에 촬영 감독님이랑도 얘기할 때 저희가 뭔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저희가 이전에 봤던 영화들처럼 리얼리티를 그대로 구현하는 거에는 사실 흥미가 없어서 모든 거를 좀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고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한국 그 특성인지 몰라도 초록색 구조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네, 뭐 지붕을 비롯하여. 네. 네. 그래서 뭐 로케이션을 가서 앵글 잡고 있으면 촬영 감독님이랑 눈이 마주치는데 저희끼리 눈만 마주쳐도 이게 저게 이건 아니다. 네. 네. 저걸 피하자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좀 네. 어쨌든 좀 다른 리얼리티를 그러니까 좀 재구성된 저희 안에 리얼리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촬영 얘기를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촬영도 굉장히 노출을 열어서 밝은 부분 좀 날아가는 느낌으로 일관되게 영화 전반 일부분이 아니라 영화 전체를 그렇게 구성을 하셨고 그래서 영어 제목이기도 한 네, 드림송에 어떤 좀 부합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셨는데 촬영 굉장히 과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시게 된 걸까요? 일단 촬영 감독님이 어디 계시는군요. 네. 어디 계시죠? 저기 숨어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혹시 박수 한번 저희 촬영 감독님. 사실 영화를 배우신 분이 아닙니다. 배우신 분이 아니고 근데 저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주로 하시고 패션 필름 같은 거 주로 하셨던 분인데 모르겠어요. 어떤 판단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일단 사랑이 엄청 많으신 분이고 네.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한데 빛이 많은 거 어쨌든 뭔가 좀 햇살이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눈으로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뭐 꿈 같아 보일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찍을 때 그 햇빛을 샤라고 그랬거든요. 샤가 없어요. 샤를 찾아주세요. 조 감독님 샤가 있는 걸 해주세요.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서 네, 저희 영화 제목이 샤와 나였던 거 별명 샤이닝 할 때 그 샤군요. 촬영 감독님도 별명이 샤감님이거든요. 네, 빛과 사랑이 많은 현장이었던 너와 나. 알겠습니다. 아까 이쪽에서도 손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흰색 셔츠 입고 계신 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는데요. 영화 보면서 이제 삽입곡들이 좀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 삽입 빠졌어나 썸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간대를 좀 짐작하게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이 이제 체념을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체념을 정말 끝까지 다 부르시면서 이제 막 노래방 화면에 주인공의
상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뭔가 이 체념을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염두를 하셨었는지 혹은 이제 이 노래를 어떻게 해서 좀 넣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너와 나 작업을 하면서 어쨌든 저는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거를 피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에서 직접적인 뭔가를 소재를 가져와서 여기서가 영화로 풀어내는 것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취재나 경험들로만 시적인 순간들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딱 하나가 이제 체념이라는 곡이죠. 제가 전에도 언급했던 예진이라는 학생의 18번 곡입니다. 그 곡이 되게 지금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엄청 기이한 방식으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쓰게 됐고, 5분 동안 그거를 다 쓴 이유는 관객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샘이라는 사람이 가진 어떤 물성을 좀 체감하길 바랬어요. 생생하고 그 5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변화하는 감정들을 온전히 느끼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 생생한 게 사라졌다는 걸 나중에 좀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처가 있는 곡이기도 하고, 또 영화 속에서 세미의 감정으로도 그 순간에 굉장히 격양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부른 노래이기도 해서 질문 주신 것처럼 정말 완창을 하셨는데, 이때 어떻게 촬영하셨고, 여러분들도 오늘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워낙 또 박혜수 배우님이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처럼 노래하는 구간도 있고요. 나중에 또 완전히 망가져 내려서 부르는 구간이 있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흐름이. 이 장면 어떻게 촬영하셨는지요? 그 체념이라는 노래를 이제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완창을 하게 되는 거였는데, 가사가 익숙하고 외우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정말 너무 애절하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는 내내 하은이를 생각하면서 하은이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으로 부르다 보니 이제 완창을 해야 되니까 테이크를 몇 번 안 갔었는데 되게 나중에는 많이 감정이 벅차더라고요. 네. 이 하은이에 대한 애틋한 감정, 세미의 감정이 너무나 크지만 한편으로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하은이라는 인물이 세미에 비해서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래에 비해서 조숙하고 슬픔을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친구여서, 어떻게 보면 배우님께는, 시은 배우님께는 영화에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배우님만이 생각한 하은의 어떤 면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사정이 조금 대사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 캐릭터를 헤아린 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은을 좀 어떤 친구라고 이해를 하셨나요? 하은이는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밝고 누군가를 웃기고 싶어 하고 이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은이의 경제적 상황도 물론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제리의 죽음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걸 세미한테까지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 사실 고등학생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깊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깊은 속을 가진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이 영화에서 정말 생생한, 약간 이제 끝을 뭉개기도 하고 그 나이대 특유의 쓰는 말투 같은 걸 정말 아주 생기 있게 구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왠지 또 조연철 감독님께서 워낙 자연스러운 생활인다운 연기로 잘 알려져 있는 배우이기도 하시고 배우 출신 감독이신 만큼 연기 디렉팅 면에서 두 분이 혹시 조연철 감독님이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지, 좀 독특하다고 느끼셨던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디렉팅이 저희가 워낙 사전에 이제 많이 맞춰왔었어서 감독님과 함께 리딩을 워낙 많이 움직이면서도 하고 해서 현장에서는 사실 디렉션이 막 많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가끔 이제 장난처럼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군요. 네. 도움이 되던가요? 아, 네네. 그럼요. 시은배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사전에 리딩도 많이 해서 그런지 진짜 현장에서는 저랑 세미가 정말 자유롭고 편안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호흡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질문 주실 분. 좀 비슷하게 들어주시긴 했는데요. 까만색 네, 트레이닝복 입으신 분이 먼저 들어주셨어요. 먼저 좋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주인공들의 감정 표현이나 대사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됐다고 느꼈는데 혹시 참고하신 작품이 있으신지 감독님이랑 배우분들한테 다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영화를 준비하면서 딱히 크게 레퍼런스가 됐던 작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작업 방식에 있어서 레퍼런스를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에 있어서 다큐멘터리에서 그냥 영감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고, 대사를 쓸 때도 처음에 뭐 제가 쓸 때는 제 성격이 많이 반영되기도 어떤 거죠, 감독님 성격이? 뭐 가끔 하은이 같을 때도 있고 세미 같은 면도 있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 대사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세미 하은이랑 특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혜수 씨랑도 얘기를 많이 했었죠. 얘가 어떻게 하면 비호감으로 보일까? 뭐 자기는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특히나 그 아까 언급하셨던 싸울 때 뭐였죠 그 대사?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고치셨잖아요. 우린 진짜 안 만났다. 네, 그 대사를 혜수 씨 아이디어로 해서 바꿨던 것 같고. 혹시 배우의 아이디어로 시나리오가 좀 수정된 부분이 또 있을까요? 그 후반부 밤 장면은 거의 대사대로 리허설을 거의 안 했죠. 안 하고 그냥 감정씬들은 그냥 제가 쓴 대로 갔고, 초반에 이제 낮 동안 생생함을 좀 살리기 위해서 두 분한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리허설을 하면서, 사전 리허설 많이 하면서 의지를 했고, 또 워낙 디렉팅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잘해주셔서 시은 씨도 너무, 그러니까 시은 씨는 진짜 천재 같아요. 동물적으로 연기하는 모습들이, 놀라운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어폰 막 콧구멍에 끼우시고 인플루엔자, 뭐 프라이드 이런 건 다 시나리오에 충실한 네, 연기였을까요? 그건 시나리오에 충실한 얘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그럼 가운데로 마이크 가겠습니다. 네, 가운데 까만색 옷 입고 계신 분들, 지금 손 들어주신 분이요. 네. 네, 먼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아까 질문에 이어서 하는 건데, 그 시나리오에 잘 맞춰서 거의 다 연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그 박정민 배우 추궁할 때 그 고등학생들이 엄청 여고생처럼 대사를 또 다 했잖아요. 혹시 그 대사도 시나리오를 직접 쓰신 건지, 아니면 약간 연기자들 분들의 그 실제 좀 쪼가 들어가서 궁금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민이가 애드립을 엄청 많이 쳤던 것 같아요. 낮에 하은이랑 만날 때도 그 대사들은 다 정민이가 그냥 뱉은 거거든요. 뭐 남자니까 여자 이런 거 다 정민이가 뱉은 거.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정민이가. 그래서 정민이가 그렇게 해서 이 다른 친구들 반응들이 좀 살아났던 것 같아요. 대사대로 하긴 했지만 정민이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줘가지고 그쪽 대사가 더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시우 배우님, 박정민 배우와의 연기 어떻게 당황스러웠나요? 저는 사실 너무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지만 같이 연기할 수 있어서 우선 너무 좋았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때 딱 저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당황스럽지만
또 너무 재밌는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겠다. 나도 재밌는 걸 해봐야지 했는데 박정민 선배님 진짜 최고신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또리아범 캐릭터 이 영화에 왜 등장해야만 했을까요, 감독님? 싫은데 어쨌든 영화가 하루 동안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큰 사건을 넣는 게 계속해서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뭔가 좀 자기적인 사건을 넣는 게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최소한 탄성물의 어떤 꼴을 갖추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거의 최대 빌런으로 또리아범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 빌런이 또리아범인 세계에는 굉장히 안온하네요. 네, 다시 이제 객석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왼편으로 가서요. 네, 지금 까만색 옷 입고 계신 분이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반복적으로 나왔던 거울과 시계 그런 연출 요소들이 의미하는 바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의미를 두고 촬영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거울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세미가 하은이랑 헤어지고 벚꽃길로 돌아오면서 빈 트랙샷이 있잖아요. 어떤 장면 순간에 세미가 좀 유령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도 저희는 세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찍었고 그 다음에 붙는 거울샷에도 세미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였지? 네, 거울과 시계. 시계는 이건 뭐 저희 제작진 내부의 논리긴 하지만 그냥 하은이가 어떤 사건, 뭐 어떤 시간에 묶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기억 같은 것들에 묶여 있었고 세미가 하은이를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찾아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외에도 테이블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유리잔이라든지 먹다 남은 사과라든지 죽은 새라든지 영화에서 어떤 오브제들을 감독님이 이 영화의 어떤 순간순간들을 굉장히 초현실적인 상태로 놓아두게끔 연출하셨다는 인상도 받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영화는 세미의 꿈 혹은 누군가의 꿈이라는 그 매개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꿈 얘기 잠깐 제가 보태보고 싶은데요. 원래 꿈이 계속 기억나지 않다가 잃어버린 주인 잃은 개를 되찾아주는 사건을 기점으로 세미에게 갑자기 꿈의 내용이 구체화되어서 그걸 하은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은에 대한 세미의 태도도 한층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세미의 감정 변화가 굉장히 아름답고 드라마틱하기도 한데 이 구간을 연기하실 때 박혜수 배우님 좀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꿈이 기억나면서 하은이가 느꼈을 법한 감정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좀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다혜의 말로 너는 너만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 라고 들었을 때는 스스로 치부를 너무 들킨 것 같아서 괜히 억울한 마음이 있잖아요. 인정이 되면서도. 그래서 더 화가 났다가 꿈이 기억이 나면서 이제 하은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작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말을 정말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용기 있게 말하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시점을 어떤 분기점 삼아서 세미가 이제 더 많은 사랑을 하은에게 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세미가 더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 너무 아쉽지만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청록색 옷 입으신 분이 이렇게 몸을 흔들어주고 계셔서 마이크를 안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뒤편에 계신 염색하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질문 간략하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세미와 하은이의 관계를 보면은 뭔가 정말 서운해하고 엄청 사소한 것에 막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고 그러는데 그런 뭔가 10대 소녀들의 행동과 태도를 영화 안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에서
감독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계속해서 뭔가 좀 인물이나 상황 같은 것들을 입체적으로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슬플 때도 슬픔만 보지 않고 이걸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슬픈 이유는 얘가 울고 있어서 슬픈 게 아니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슬픈 거라고 했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슬픔을 그냥 우울하게 슬픈 상태로 보지 않고, 세미가 어떻게 보면 밉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다른 시각에서, 밉상이지만 사랑이 엄청 많은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그거를 좀 여러 각도로 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이 많은 너와 나. 그럼 오늘 월드 프리미어 첫상영 첫 관객과의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시은 배우님부터 네, 끝인사 그리고 오늘 네, 월드 프리미어 함께하신 소감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와 나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너와 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오늘 같이 여기 앉아서 영화를 봤었는데 그래서 더 어떤 반응들을 보이실지 너무 궁금하고 떨렸었거든요. 근데 많이 웃어도 주시고 정말 열심히 봐주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진짜 행복했고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네요. 오늘 정말 너와 나의 이렇게 첫 번째 관객이 되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좋게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이야기들과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좀 소문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가 그 조이한테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이가 되어서 세상에 좀 이 세미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죄송해요. 오늘 한 가지 작은 이벤트가 있는데요. 굿즈를 준비하셨습니다. 너와 나 팀에서. 그래서 감독님, 배우분들이 두 분씩 네, 좌석표를 불러주시나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네, 좌석을 그러면 네. 번호를 K3! 저분이요. 그냥 체리 푸드. 네, 체리 후드 한 분, 그리고 또 한 분. F19요. 알파벳이요? 네, 여기서 아마 보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알파벳 숫자가 K9요. 넘겨질 것 같은데. K9, 네, 일단 K9 불러주셨습니다. 네. K3 드릴게요. K3. 자, 박혜수 배우님. F19. 25. 과감하게 F19. 어디 무슨 일까지? H 17이요? A부터 몇 월까지 있을까요, 여기가? L까지, A부터 L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김시우 배우님. 잠깐만요. L 아무도 본인이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과감히 던져주셔도 됩니다. 어떡해. F19. L13번이요. L13 그리고 F19. 이건 진짜 제가 모르고 할게요. D4.
D4 있나요? D4? 네, D4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9층까지 6분 받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